긴급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오늘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 브라운 양이 탄생했습니다. 1978년 32년 전 여름 어느 날 산부인과가 전공인 나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뉴스를 흘려버린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1975년 양쪽 나팔관이 막힌 환자가 임신을 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스텝토 박사를 찾았다. 그 당시 스텝토 박사는 나팔관 수술로는 임신이 어렵고 마지막 방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체외해서 수정시키는 시험관 아기 시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텝토 박사는 복강경 수술로 환자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할 수는 있어도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체외 수정시키는 연구는 준비되지 않았다. 당시 에드워즈 박사는 특수한 배양액을 이용해 정자와 난자를 체외해서 수정시킨 후 자란 수정란을 계속 체외해서 키우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스텝토와 에드워즈 박사는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해서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다시 자궁 안에 넣어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해보자고 했다. 당시 스텝토 박사의 산부인과 병원과 에드워즈 박사의 연구소는 부산에서 대구만 한 거리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이 거리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한 결과 1976년 임신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궁의 임신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 새로운 시도 끝에 1978년 7월 25일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탄생했다. 브라운 양은 간호사가 됐으며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1년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임신이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1985년 시험관 아기 임신이 이뤄졌다.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32년 전 상황에서 사람의 난자를 밖으로 꺼낸 후 정자와 체외 수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결과이다. 특히 의학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며 생명 윤리가 있으며 난임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시도는 1970년대에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시험관 아기를 처음 시도했으며 정자와 난자를 체외해서 수정시키는 원천 기술을 개척했다는 의미에서 생식학이 전공인 에드워즈 박사가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비록 스텝토 박사는 1998년 사망해 에드워즈 박사 혼자 노벨상을 수상하지만 수백만 명이 자식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밝은 소식 뒷면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실패한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있다. 그 당시에는 자연주기에 따라 한 개의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였으므로 매우 낮은 임신율 문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과배란 주사를 개발해 여러 개의 난자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오늘날에는 피하 주사를 이용해 짧은 기간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마칠 수 있으며 오히려 다태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 안에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수정란은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난자 안에 정자 한 개를 넣어 수정시키는 방법이 개발돼 오늘날에는 무정자증의 남성 난임도 배우자의 임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난임 치료는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임신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난임 부부라면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인내와 편한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난임 전문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누가 인간의 육체를 갖고 노는가? 왜 나만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할까? 왜 학창시절을 같이 지낸 고등학교 친구나 전공을 같이 한 대학교 동기 동창이 어느 날 자신의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 급소를 칠까? 왜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함을 느끼면 불만을 가질까? 왜 선의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할까? 왜 항상 옆에서 웃음을 띠고 공손한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뒤통수를 칠까? 왜 술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고 예의 바르게 술을 따르다가 이해관계가 걸리면 고소 고발을 할까? 왜 항상 얌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금전 관계가 따르면 그렇게 으르렁거릴까? 왜 일이 생기면 내 탓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 탓으로 생각할까? 왜 충분히 대우를 해주어도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순자의 성악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따르면 반드시 다투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란 선과 악의 판단 이전의 유전자 DNA의 운동 그 자체라고 한다. 즉 인간의 본성이란 유전자 DNA의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 DNA가 운동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얻기 위한 것이다. 소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계란이 갖고 있는 DNA가 자신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더 우수한 계란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중간 매개체인 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닭은 그저 더 우수한 계란을 만들기 위한 중간 기계일 뿐이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선과 악을 행하는 본성은 판단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회적 개념을 떠나서 본성이란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얻기 위하여 유전자가 사람의 육체를 이용하여 화학적 및 전기적 반응을 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라 생각하면 혼자만의 공상인가. 그러나 누구나 교육을 통하여 인성을 키우고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 현인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 며칠 전에 80이 넘으신 장모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 살아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지내면 편하더라고. 내 몸속의 원초적인 본성을 지닌 DNA는 아직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간 매개체인 내 육체를 이용하여 나를 갖고 놀고 있구나. 수다방. 선생님, 요번 달에 생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난임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 아기를 입양한 한 여성이 10개월이 지난 최근 이렇게 말하며 병원을 찾아왔다. 지난 한 달간 생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임신 반응이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 임신이 된 것이다. 그렇게 애를 태우며 치료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임신이 치료를 포기하고 입양한 순간, 그러니까 이제는 임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자 자신도 모르게 임신이 된 것이다. 선생님, 요번에 둘째가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또 다른 여성. 시험관 아기 시술로 한 번 만에 임신에 성공해 첫 아기를 분만한 지 3년이 지났다. 궁금해서 전화하니 그런 대답을 준 것이다. 첫 아기를 분만한 후 난임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심리적 안정 상태가 되니 자연 임신이 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의사로서 알고 있는 난임에 관한 지식은 과연 무엇인지 회의에 빠질 때도 있다. 하기야 정자와 난자가 뱃속에서 만나 수정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면서 임신이 되는 신비스러운 과정에 인간이 안다면 또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도저히 임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난임 환자가 임신이 되어 병원에 오면 할 말을 잃는다. 어느 날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입원한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입원하면서 무엇이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병실에서 수다 떠는 재미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자연 환경을 적극 도입한 방을 만들었다. 그 방에서 입원 환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수다방이라 이름 붙였다. 수다방에서 환자들은 임신을 제대로 못 시켜주는 병원장을 원망하기도 하고 집에서 애 먹이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렇게 서로 수다를 떨다 보면 자연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잠시나마 임신 강박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오늘도 수다방에선 난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터져나온다. 그 웃음과 함께 그들의 자연 임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사람의 복과 운은 필연인가 우연인가. 인터스텔라를 관람 후에 나는 영화의 줄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딸, 즉 부녀 간의 가족 사랑을 디지털이라는 과학의 힘으로 융합시킨 영화라고 생각하였다. 그 순간 나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어머니와 아들, 즉 모자 간의 가족 사랑을 아날로그식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하였다. 인터스텔라의 부녀 간의 가족 사랑, 나 홀로 집에의 모자 간의 가족 사랑이라는 사고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어 뿌리였다. 사랑이라는 부족한 빈 공간을 채우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인터스텔라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의 스토리는 없었을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다. 제일 바람직한 의사의 상은 능력과 의학적인 지식도 좋으며 환자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마음을 갖춘 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의사의 능력과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간이 부족하여 너무 일방적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 의사는 그 빈 공간에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로 채워주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사랑, 관심이라는 사고로 접근하면 오늘날 최첨단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인생의 결과물에서는 오히려 더 얻는 것이 많을 수 있다. 리더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면 빈 공간이 부족하여 더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옆에 두기가 어려워져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 부족함을 알고 있는 리더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듣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공간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채우게 되어 결국에는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도 좋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며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복이 오고 좋은 운때를 맞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많다, 운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본인의 평소 생각과 생활 습관의 결과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평소의 사고방식은 나이가 들어서 변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인생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직접 그러한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가정교육이며 학교와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갖는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에게 더 좋은 운과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운과 복은 자신이 평소 생각해 온 결과이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 할 수 있다.